로맨틱 망고의 연주곡 달빛 로맨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 요가를 할 때 명상하듯이 마음으로 요가 동작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요가 동작을 한 다음에 몸으로 행하게 되면 '아 이걸 내가 못하겠구나.' 하는 방해 요소들에서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몸부터 움직이게 되면 '내가 왜 안 되지?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됐단 말이야?' 하면서 놀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더 긴장돼서 다음은 더 못하시는 거예요. 뭐 초조 불안해지기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동작들이 있구나. 그럼 마음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네.' 이거로 좀 마음의 긴장, 몸의 긴장을 먼저 푸시고요. 그리고 나서 동작을 몸으로 천천히 신체적인 저항이 사라질 때까지 부드럽게 천천히 시도하신다면 명상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요가 동작의 의미까지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몸이 무거워, 몸이 중력을 느끼고 있어 라는 것과 같이 몸을 물질적인 부분에 완전히 완고할 정도로 원래 그래, 바뀔 수 없어 라고 단단하게 경직된 마음으로 생각을 가두어 버리면 그럼 무한한 상태로 나갈 수 없다. 그 무한함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함과 사랑이고 그것은 대우주로 펼쳐진다. 요가에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무한함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무한한 내면에 고정시키고 요가를 하세요 이러면 초보자들은 요가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듯 그렇게 시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가를 막 시작했다거나 아니면은 요가하는데 큰 발전이 없어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명상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바깥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윗바사나 비슷하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찔리기도 했거든요.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수행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0번, 시간으로 그걸 구분하면 8분에 한 번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표정으로써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어떤 한 의사 부부가 나오셔서 갱년기가 들어가서 너무 남편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사랑으로만 보살펴 주다가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니까 몸이 막 안 좋아지면서 여기저기 결석도 생기고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거짓말로 웃으면서 "사랑해."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분 건강은 좋아졌나 봐요. 근데 그때 돌아설 때 "아이고." 이러면서 돌아셨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요가적으로 해석하지?' 나는 내 감정을 속이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건강은 좋아졌지만 내 마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해 보게 됐던 그런 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요. 완벽한 거짓말장애의 경우가 10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만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는데요. 요가에서는 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거는 모든 경전, 철학서, 윤리, 도덕 책에 다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미워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텔링 라이즈라는 책에서는요. 30 년간 인간의 감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그 학자 78 세나 되셨어요. 폴 에크먼이라는 분이 거짓과 진실에 관한 심리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은 삶의 중요한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여태껏 거짓말한 내용 중에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좋은 게 히말라야 성자들의 책 중에 나오는 스와미 라마의 경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스와미 라마의 스승이신 바바지께서 경험하셨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도의 한 마을을 지날 때 역장이 바바지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제게 어떤 수행법이든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고 그 역장이 얘기하자 바바지께서는 "3개월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워낙 바바지가 대단한 분이니까 그 역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워낙 인도의 철도국 직원들이 정직하지 않고 뇌물 받기를 좋아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게 아주 문제가 아주 컸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철도국 분위기가 막 흔들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모든 부하 직원들이 공경에 빠지게 됐고요.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역장이 뇌물을 받게 했다 하면서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런 갈등이 시작되니까 가족들과도 마찰이 시작되고, 아내와 자식도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뭐 생활비도 안 됐겠죠. 그래서 다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큰 성자가 "거짓말하지 마." 3 개월 동안 한 걸 그대로 따랐는데,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떠나가고 직장도 삶도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요.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변호할 변호사가 있냐?"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저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겁니다. 성자께서 어떤 상황이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저는 지킬 겁니다. 2달 남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판사가 깜짝 놀라서 휴정을 하고요. 그 성자가 누군지 역장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역장이 "바바지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판사께서도 믿었던 스승이 바바지셨대요. 그래서 무죄 방면해 주면서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가라." 하면서 숨통을 트여 준 거죠. 그리고 나서 3 개월이 지나자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나무 그늘 그것 하나만 역장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보가 와서 정부로부터 많은 토지가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전해 준 겁니다." 하면서 큰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요. 돈이 생기자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왔는데 역장은 그 돈을 다 돌려주면서 "혼자 살겠다.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3 개월 만에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견디실 수 있을까요?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날 정도로 거짓말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을 완전히 이겨내고 집중해서 내면을 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해요.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